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lcome to Laylo with 혜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잠이 드셨는데 제 목표 달성이네요. 제가 원했던 바예요. 그래요? 제 게스트분들 와서 이제 너무 편해서 잠드는 이 상황.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일어나 주셔서 인트로를 살짝 해주시면 네. 혹시나 물론 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혹시나 모르실 분들 위해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98년생입니다. 정말요? 몇 년생이세요? 저 96년생이에요. 96년생. 제가 나이가 더 있네요. 생일이 며칠이에요? 저 10월 1일. 그럼 제가 오빠예요. 무슨 이게 무슨 원리죠? 농담이고, 듣도 보도 못한 원리네요. 예. 2년이나 제가 더 살았지만 그러니까요. 생일이 1월이라서. 누나라고 할게요. 그럼. 1월 언제죠? 1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곧은 아니네요. 조금 남았네요. 그러네요. 누나라고 안 해도 돼요. 누나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아니. 좀 어려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욕심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욕심 절대 없어요. 자, 일단 오늘 이제 레일로가 살짝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셔서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오셔서 편안하게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하기 전에 지금 느껴지시는 감정 3가지 단어, 그냥 3단어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일단 이 바닥이 깨끗할까? 약간 청결. 깨끗합니다. 네. 그다음 편안. 편안. 네, 편안. 그 새로움. 새로움.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계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한 게 살면서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좋아요. 그동안 되게 여러 촬영 형식으로 많이 찍어봤는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기진 않지만 되게 심플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저도 딱 그런 걸, 저도 촬영 다니면서 너무 오피셜한 게 많아서 편안하게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친구랑 누워서 얘기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네요.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스튜디오가 집이죠, 사실. 그렇죠. 편안하시다니까 좋네요. 평소에 감정을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감정 표현은 그래도 숨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이 아니어도 표정으로든 좀 잘 티가 나는 편이에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네. 저는 숨겼다고 하는데 너 지금 그러지? 약간 솔직한 스타일이네요. 네. 좋아요. 오늘의 그거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자, 시작을 하려면 여기 위에 뽑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옆에 볼 중에서. 여기요? 네. 보고 뽑나요? 네, 보셔도 돼요. 안 보고 뽑을 거예요? 안 보고 보겠습니다. 안 보고 뽑는 분 처음인 것 같아요. 굳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검정색이에요. 네.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주제. 벅차오름. 오, 벅차오름. 처음 나왔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벅차오름 일단 당장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벅차오름 했을 때. 무대가 떠오르죠. 네. 무대랑 이제 팬분들. 그러면 최근에 이 감정이 느껴지셨던 게 무대인가요? 마지막으로 하셨던?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했던 무대는 아닌데 뭐랄까 벅차오르는 곡이 좀 다른 벅차오르는 곡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곡에서 벅차오르는 건 아니고 그쵸. 뭔가 만들 때 조금 좀 특별한 곡을 무대에서 했을 때 그리고 인생 계속 살면서 뭔가 벅차오르는 순간이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다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 그래서 뭔가 지금 가볍게 떠오르는 건 저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벅차오르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2가지 다 궁금한데 일단 일상 속에서 벅차오르는 순간이 뭐가 있을까요? 저
최근에 느끼셨던 것도 괜찮고 작아도 되고 커도 괜찮고. 벅차를 냈던 순간. 일상 속에서는 좀 가족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렸을 때 되게 편하게 즐겼던 뭐 가족 친척들과 함께 뭐 낚시하러 갔을 때. 오. 근데 사실 이제 성인이 되고 이쪽 일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소중해지고 그쵸. 되게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명절이나 이런 시간에 조금 그런 시간이 다시 왔을 때 낚시하고 막 이럴 때 약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 있죠. 그때 살짝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또 연말이니까 또 가족들 보시나요? 곧. 이번에 좀 시간 있으면 무조건 보러 갈 생각입니다. 좀 바쁘신 것 같던데. 그 혹시 어디 사람이세요? 낚시하셨다고 해가지고. 아,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 저 대전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저도 낚시하면서 갔거든요. 아, 그래요? 또 저희 외할머니 집이 이거 좀 자랑인데 그 해남 땅끝마을이에요. 우와. 이건 플렉스예요, 완전히. 그래요? 저 살면서 가보고 싶었던 데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땅끝마을. 그 제주도까지 또 배 타고 갈 수 있거든요. 완전 바이브 있다. 그쵸. 좀 플렉스네요, 진짜. 네, 가면 이제 몸빼 바지 입고 이제 통풍배 타가지고 배로 낚시하러 가요. 통풍배. 예, 그 통풍배 바이브가 있어요. 프로페셔널하다. 그럼 뭐 잡으세요? 거기서는 이제 그냥 뭐 다양한 것들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바다로 나가면 무조건 잡거든요. 오. 예. 그러면 상당히 낚시를 잘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거네요. 완전 초짜. 아예 모르는데. 네, 근데 재밌어요. 그럴 때 벅차오름을 일상 속에서는 조금 느끼시고. 근데 낚시는 그 벅차오름이 맞는 것 같아요. 벅차오름. 그 약간 한참 기다릴 때서 빌드업 있잖아요. 그쵸. 기대감이 있죠. 나 오늘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막, 나 오늘 상어 잡아야지. 이런데 이제 아무것도 못 잡고.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저도 갑자기 그 노스텔직 해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빠랑 낚시를 자주 갔었어가지고. 진짜요? 낚시 어렸을 때 했던 거 잘하실 처음 것 같아요. 봤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알죠? 약간 낚시 바이브가 있나요? 그 눈이 살짝 약간 좀 뭐는 거야 깨뚫어보는 느낌의 눈이거든요. 진짜요? 그 네. 칭찬으로 들을게요. 그쵸. 깨뚫어보는 눈. 그래서 바닷속도 이제 깨뚫어봐가지고 물고기 많은 스팟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잡지는 못했어요. 저는 약간 바이브 즐기러 가는 스타일? 살면서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없어요. 약간 그 분위기? 완전. 바다 이런 데. 모든 게 다 분위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낚시도 바이브죠. 너무 좋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최근에 그러면 낚시 하신 적 있었나요? 아니면? 최근은 너무 좀 없었고. 됐어요. 바빠가지고. 네. 근데 보통 이제 가족도 오랜만에 봤을 때 그런 순간을 느끼면 그 벅차오름이 느껴지듯이 뭔가 오랜만에 보는 이제 멤버들, 지인분들 만나서 진짜 옛날에 생각이 좀 날 때. 그쵸. 그리고 사실 좀 여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뭔가 행복하잖아요. 네. 그런 순간들을 같이 보낼 때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부분이 가장 벅차오르는 단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얘기했을 때 시작하셔서 느낀 건데 되게 소소한 행복에서 되게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소한 것들을.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pulled in every direction 하잖아요. 항상 이제 다양한 사람 만나고 또 어디 가서 또 다른 거 새로운 경험을 계속하고 근데 그게 있어서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지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는 애쓰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냥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냥 이 사람을 이제라도 만나서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심플하게. 네, 그냥 하루하루 좀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그렇게 뭔가 좀
프로젝트 느낌으로 모든 거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현재에 사신다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지금 드는 생각이 우리가 벅차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스턴리 갑자기 이제 바로 들었던 생각은 뭔가 벅차오르려면 빌드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순간적으로 저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냥 현재를 천천히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럴 수 있다는 게 되게 제가 들어야 되는 건강한 말인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바로 거기로 갔거든요. 뭔가 열심히 고생하고 뭔가 빌드업을 했을 때 오는 그 벅차오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행복한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느끼고 온전히 진짜 마음을 비워야지 그걸 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느껴야지 나중에 갔을 때 근데 그때가 진짜 행복했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뭔가 진짜 나 행복해져야지 하는 그런 행복한 것도 너무 좋은데 그쵸. 행복한 행동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근데 오히려 그냥 생각 안 한 곳에서 찾아오는 그런 행복이 기대 안 하고 그냥 있었던 자리에서 오는 행복이 저는 그게 더 뭔가 나에게 주는 서프라이즈 선물 같기도 하고 좀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본인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셀프 어웨어네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사실 막 항상 일상 속에 행복할 수 있고 커다란 일들이 있는데 그걸 보는 능력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을 하느냐 마느냐가. 근데 우성님이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것 같고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베스트고 아까 얘기하셨을 때 벅차오르는 그 무대에서 벅차오름이 생각이 나셨는데 곡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곡들이 특히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제 개인 EP에 보면은 이제 레링고라고 최근에 2월달에 낸 앨범이 있거든요. 근데 그 EP 앨범에 EP가 있는데 그 EP를 보면은 이제 뭔가 제가 그 동안에 겪었던이라기보다는 겪으면서 좀 생각났던 뭐 키워드라던가 그런 단어들로 조금 함축시켜서 가사를 쓴 건데 근데 그 곡을 무대에서 불렀을 때 조금 이제 아무리 팬분들이고 저의 모든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지만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이 있듯이 팬분들에게도 조금 조심스럽거나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조금 뭔가 좀 풀어낸 곡인데 그걸 부르면서 되게 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살짝 응원해 주시고 약간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쵸. 그 곡이 되게 좀 벅차오르는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킥 앨범에서 LP 클럽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제 뭐 줄여서 러브 앤 피스를 줄여서 LP 클럽으로 오케이, Love and Peace, let's go. 근데 그 곡을 할 때 이제 관객분들이 핸드폰 라이트를 이제 켜가지고 뭐야 눈물 나.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조금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난 F여가지고 이런 거 얘기만 들어도 저도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저도 그룹 활동할 때 이제 투어하면 꼭 그 노래 한 곡이 정해지잖아요. 팬들이 정해서 그걸 해주잖아요. 그러면 막 기대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쇼 할 때 해주겠지? 그러면은 이제 알면서도 근데 매번 진짜 그렇게 벅차오를 수 있는 것들이 살면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매번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오고 매번 뭐라 해야 되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약간 몸 밖에 가는 그런 느낌?
말 되나요? 맞아요. 이 떠난 느낌 잠깐 맞아요. 있고 그래서 내가 되게 작지만 되게 큰 느낌 동시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곡들 제가 꼭 들어봐야겠네요. 이따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본인 이제 퍼포먼스 하실 때 벅차오르는 거 말고 평소에 들으실 때 네. 음악 들으실 때 이제 벅차오름 하면 떠오르는 곡이 있으세요?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벅차오름 떠오르는 너무 많은데 네. 사실 저는 물론 가사적으로도 되게 벅차오름을 많이 받지만 거기 사운드로 되게 좀 1차원적으로 바로 느끼는 게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더 버브라는 밴드의 네. 비터스윗 심포니였나? 그 제목이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네. 혹시 맞나요? The verb 혹시 한번 검색해 줄 수 있나요? Bittersweet Symphony. 제가 이제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때문에 네. 에피소드 하고 이 곡은 꼭 넣어주고 싶어요. 네, 완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맞아요. 네. 기억력 좋았습니다. 더 버브의 Bittersweet Symphony. 저도 오늘도 가면서 들어봐야겠어요. 진짜 이 곡 들으면은 이 밴드의 뭔가 좀 색깔을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이 곡을 듣고 이제 다른 곡들도 쭉 들어봤었는데 네. 그냥 인트로 맛집이에요. 요즘 이제 말하면은 중요하죠.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할 때도 좋고 아니면 좀 작업실에서 혼자 크게 틀어놓고 들을 때도 좋고 곡이 되게 다이나믹이 좀 강한 편은 아닌데 네. 그 보컬과 뭔가 사운드들이 주는 그 벅차오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럼 그런 음악을 듣고 내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때 이게 벅차오름이다라고 어떻게 아시는 것 같아요? 약간 피지컬한 그런 센세이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내가 지금 벅차오름을 느끼고 있다라는 인식을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몸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숨이 규칙적으로 좀 안 쉬어진다든지 살짝 숨이 그걸 들을 때 벅차오름을 느낄 때 잠깐 멈추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좀 큰 것 같고 네. 영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머릿속을 좀 비워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곡이 전 좀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우선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항상 그 벅차오르는 거랑 그러니까 excited하고 그런 벅차오름이랑 anxious하고 nervous하고 긴장되는 벅차오름이랑 저는 항상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퍼즐한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대 있고 가족들 이러면 이제 따뜻한 거랑 연상이 그쵸. 됐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우석님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어렸을 때 저는 약간 그 구분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몸으로 말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막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안 쉬어질 때 그 느낌 자체만 생각하면 좋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쵸. 약간 불편한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심장이 빨리 뛰면 땀도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하기 전도 그렇고 그냥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게 내가 이제 그 후에 이런 감정을 겪은 후에 내가 어떻게 느껴지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헷갈렸던 순간들이 우성님은 있으실까요? 약간 긴장해서 오는 약간 좀 그런 헷갈림이 저도 당연히 있는데 저도 아직도 무대하기 전에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은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가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쵸, 완전. 그리고 되게 많이 아팠던 적도 있어요. 그런 순간을 뭔가 겪어내고 뭔가 끝이 있으니까 끝났을 때 뭔가 긴장이 확 풀리면서
뭔가 몸도 뭔가 좀 다 풀려서 갑자기 오는 그런 아픔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서 좀 확실히 구분지어 놓으려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벅차오름은 솔직히 말해서 있었는지가 좀 되게 생각하게 될 정도로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벅차오름 시험 점수 잘 맞아가지고 좀 원하는 선물 가졌을 때 단순하기도 하고 긴장했을 때 그냥 누군가의 응원을 들었을 때 가장 벅차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 꿈을 꿨었을 때도 있었고 네. 시작하기 전에는 뭐 반대도 있었고 네. 뭔가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그 막막하게 느꼈을 때 저를 응원해 주신 뭐 가족들, 뭐 친구들 뭔가 그런 응원이 없었으면은 계속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 했었을 텐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땐 단순하게 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응원해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을 텐데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우성님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이게 네. 벅차오르는 건지 긴장이 되는지 잘 모를 때 네. 그때 뭐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서포트를 주시려나? 근데 저는 약간 위로를 잘 못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F라면서요? 근데 F인데 오히려 F가 좀 FT를 그냥 내려놓고 진짜 뭔가 좀 위로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아픔을 겪었는데 그 아픔이 사실 제가 강도라고 치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상황을 얘기해줘도 제가 저한테는 10인데 상대방한테는 120일 수도 있고. 네, 퍼스널한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져서 오히려 더 내 말로 인해서 얘가 더 혼란이나 아니면 더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싶어서 괜히 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근데 만약에 지금 벅차오르면 헷갈린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냥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해보라 할 것 같아요. 네, 좋으면은 좋은 걸 느끼는 것도 정말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사실 잘 못 느끼긴 해요. 좀 무서워서. 네, 지금까지 뭔가 그런 환경들이 좀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내리막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들이. 밸런스. 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큼 좀 실망한 일도 생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막상 들어왔을 때 이걸 내가 즐겨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은 많이 좀 깨부수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뭔가 혼란이 있다면 그냥 그것도 차라리 느껴보고 사실 판단은 각자가 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럼 요즘 많이 깨부수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모든 일에 그냥 어떤 자리든 어떤 뭐 일이든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뭘 준비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때 무대를 준비할 때 오는 그런 내가 해야 되는 것과 시간을 뭔가 할애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그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저는 그건 되게 좋은 스트레스라고 보고 네. 저에게 위한 근데 다른 것들 뭔가 너무 일상 속에서의 사소한 그런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약간 어떻게 푸세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많이 풀고요. 네. 그리고 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그쵸. 이제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뭐 술을 안 마셔도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진짜 그렇게 좀 많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사람들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저는 제가 좀 인정한 사람들, 좀 믿는 사람들은
뭔가 확실하게 믿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소수의 그 퀄리티 있는 친구들? 근데 퀄리티까진 모르겠어요. 네, 그냥 친구들? 네, 어느 정도가 기준인지 몰라가지고 그걸 퀄리티 있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본인의 기준이 있는 거죠. 네, 저에게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성숙한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아까 얘기하신 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약간 어느 생각을 하고 사냐면 요즘에 그냥 재밌는 것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 스스로를 설명할 때 스피리추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몸이 있으면 내 영혼이 있고 heart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내 영혼이 있다고 awakening이 이제 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self-aware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 사는 방법이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항상 진짜 제가 또 천칭자리여가지고 뭔가 막 힘든 일이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것도 있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뒤에 또 있는 게 라이프고 나 이렇게 되는 게 라이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지금 번역체로 말하고 있어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니, 다 이해하고 있어요. 좋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뭐든지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정말 physically full body yes가 되는 것만 따라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경험만 하게 바뀌더라고요, 삶이. 너무 좋죠. 왜냐면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조금씩 건강해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내가. 난 맨날 행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럼 안 할래. 힘든 일 안 할래. 나 한 번 살고 간 인생 좋은 것만 할 거야.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선택을 이제 하루하루 매일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조건 저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만 욕심내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매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근데 그 행복한 순간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되게 조금 뭔가 좀 다양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뭐 주말을 쉰다면 월화수목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할 걸 다 하고 토요일 일요일 돌아오잖아요. 네. 그때 정말 좋은 형들과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은 열심히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또 행복이 또 느껴질 있죠. 수도 있고. 그것도 나름의 벅차오름이에요. 뭔가 그렇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되게 행복을 더 느끼기 위해서 평일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그쵸. 한번 겪어보면은. 그래서 저는 되게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몰랐던 것들을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또 다르게 좀 파생시켜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요즘은 경험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안 해왔던 거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조금 좀 트라이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해봤을 뿐이지 여기서 그냥 좀 느끼는 게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쵸. 네. 그래서 얘기도 많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이유기도 하고 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싶은 것도 완전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게 각자의 환경에 처해 있으면은 사실 앞만 보거나 좀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어서 그냥 개인적인 욕심과 바람으로 제 시야를 좀 넓히고 싶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고충이라던가 아니면 또 행복한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의 뭐 이 사람은 그냥 예를 들면 돈도 잘 벌고 마냥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만 생각했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또 그만의 좀 완전 다르죠. 예,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뭔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만나요? 다른 직종 사람들? 왜냐면 다 친구들 다 막 이거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크리에이티브 만나게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보통 제가 이제 거의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자기 직업을 되게 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막 이게 결과를 떠나서 뭔가 열심히 꾸준히 해오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사람들은 좀 대체적으로 뭔가 그런 마음으로 임하다 보면 결과도 되게 좋게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제가 방황이라던가 이런 갈피를 좀 못 잡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인드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인스피레이션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다양한 완전. 곳에서. 완전.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게 네. 이제 되게 현재에 집중하시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과 에너지 나누는 데 집중하시고 대화에 집중하시고 순간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순간을 사는 거 하면 제가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너무 예쁘겠다. 이제 두부 살고 있는데 이제 뭐 밖에 나갔다가 두부 살고. 아, 두부 살고. 살고. 전 2분 살고 있는데. 아, 2분 모시고 있죠? 근데 이제 나갔다가 들어가면 진짜 그 반기는 게 찐 벅차오름이잖아요. 미쳤다. 근데 혹시 있으시나요? 펫 있으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으세요? 아, 근데 진짜 저도 평생 키우고 싶었는데 제 부모님이 못 키우게 하시다가 이제 어른이 되자마자 뭐 어른이자면 그냥 나이가 찬 성인이지만 되자마자 이제 해외 살면서 둘 다 입양을 했는데 완전 제가 그 애니멀 쉘터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되게 상처받은 강아지 많이 만나고 항상 걔네랑 지내고 이랬는데 결국에 다 걔네도 다 진짜 순간을 살거든요. 강아지들이야말로. 그쵸. 동물들은 진짜 지금에 집중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졸리면 졸리고, 주인 오면 신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강아지한테 맨날 삶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봤을 때 반겨주는 그 강아지의 벅차오름을 이길 수 있는 벅차오름이 없지 않을까 라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강아지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는 주인을 만나가지고 뭔가 주인이 그렇게 뭔가 단순하게 강아지들은 좀 느끼는 거를 표현한 뿐인데 주인은 거기서 뭔가 하나를 보고 뭔가 10가지를 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훌륭한 주인님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들을 수 있는 제일 강한 칭찬이에요. 제일 센 칭찬이에요. 진짜 분명히 강아지들도 말은 못하지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애착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성님도 주변 강아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진짜 동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반응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사랑해요. 자기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주변 강아지들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럼요.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라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물어보는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약간 rapid fire 바로바로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벅차오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떠오르는 이제 대화 후에 떠오르는 3가지 감정 감정들로 해주세요. 그리움 슬픔 고마움. 그리움, 슬픔, 고마움. 뭔가 되게 심플한데 복잡한 애들이에요. 그죠. 네, 복잡해라. 그리고 그 다음 rapid fire는 지금 느껴지시는 그냥 지금 떠오르는 단어 아무거나 3가지. 대화 후에. 감정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 해방감. 빨리 끝내고 싶었나 봐요. 아니요. 이제 뭔가 12월 달인데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기도 해서 최근에 또 이제 일들이 많이 끝났어가지고 정리가 돼서 축하드립니다. 네, 마음이 좀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대도 돼요. 이제 내년에 또 기대가 되니까 완전 예, 기대되고 뭔가 보상. 올해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포함해서 이제 저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올해는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서. 게으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바쁘시던데요? 뒤에서 이제 앞에서 뒤에서 이제 끌어주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고 뭔가 좀 그런 열심히 했으니까 저한테도 올해 마무리가 되기 전에 진짜 오랜만에 뭔가 뭐가 됐든 좀 뭔가 제 자신에게 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뭐 시간이 됐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데 뭔가, 네. 너무 열심히 오래 사셨으니까 꼭 그런 시간, 쉬는 시간? 근데 쉬는 거라고 해서 누워있는 거 말고 그냥 네. 본인이 힐링 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사실 오늘 주제에 보면은 오늘 즐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좌우 형이 네. 나보다 남을 위해 살자인데 좌우명이 있는 게 너무 재밌다. 되게 옛날에 약간 그 뭐지? 버디 막 이런 걸 때 좌우명 제 모토가 약간 그거예요. 그래서 남을 물론 잘 챙기진 못하지만 항상 좀 제가 보거나 들은 게 있으면은 좀 뭔가 움직여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거절도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저한테는 항상 만족도 못하고 뭔가 좀 채찍질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그럴 텐데 이번에는 좀 저를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네, 내년 챙김당하는 우성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한테서도.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